자연환경 보존 권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좀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큰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자연환경 보존 권역이지만 제조장이나 창고나 그런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일주가일시 일대에도 굉장히 많이 포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이동 남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를 먼저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을 먼저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이미 삽을 떴기 때문에. 그럼 좀 더 큰 박스권에서 안으로 한 단계만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SK 하이닉스 여기가 1번입니다. 먼저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이동 남사로 넘어가도 늦지 않아요. 약간 어려운 점 뭐냐면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이동읍과 남사읍은 이미 이동탄역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45번 국도라는 아주 물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아주 핵심적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는 IC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들 보면 물류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격대가 높아서 이곳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 포인트는 제가 용인 SK 하이닉스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이동남사와 SK 하이닉스와 교집합이 일어나는 이 라인에 투자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한남정맥이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등고섬 지도만 봐도 굉장히 높은 산세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한 곳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봤을 때 보면 겹쳐지는 도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중요한 도로는 뭐냐면 가로도로 중에 이 318번 도로라고 있어요. 이 318번 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도로들 중에 핵심이 되는 57번 도로 라인이 또 굉장히 중요한 도로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로가 있냐면 이 17번 국도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17번 국도는 양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부터 시작해서 안성, 그리고 죽산, 그리고 광해원, 그리고 아래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물동량의 도로인데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을 이어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7번 국도 라인에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가 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산면도 공실이 있지만 배관면은 공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고금리 시대라 기업들도 성장세가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 곳도 많은데요. SK 하이닉스는 그 중에서도 성장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상반기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3E 반도체를 주도 선점함으로 인해서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를 회복했을 정도로 AI 시대 반도체 수요의 폭증으로 최고의 수혜 기업 중 한 곳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받쳐줄 반도체 생산 기지인 팹 공장의 부족으로 이익을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에도 반도체 팹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반도체 특별법으로 평택 삼성반도체가 높이 80m의 공장이었다면 용인 SK 하이닉스는 150m로 전체 높이는 약 2배 정도 증가합니다. 실제 반도체 생산 가능한 공장을 2개 층으로 삼성이 사용했다면 이제 SK는 3개 층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그렇게 된다면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이닉스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데 여러분들도 도로에 잘 붙은 작은 평수에 건축 가능한 토지를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기쁜 일이지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로에 잘 붙어 있는 자그마한 필지는 접도 구역이라는 게 설정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에 접도 구역에 붙은 도로에 잘 붙은 땅을 샀는데 향후에 결국 SK 하이닉스 인근의 도로변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이 만약에 수용이 된다거나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접도 구역을 피해서 건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필지를 샀는데 이제 도로가 확장돼 버리면서 건축을 아예 못 해버리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접도 구역이 뭔지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시간이 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땅을 사러 많이 가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여긴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는 기다리다 보면 용도 지역도 바뀔 수 있는 땅이야 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과연 그 얘기가 정확한 얘기일까요? 시간이 된다면 후반부에 한번 그 얘기도 같이 해보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한번 다른 2편을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이 지도는 이제 다음 지도인데 카카오 지도가 좀 선명해서요. 이제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 두 가지 지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체크해 놓은 이 두 가지 부분은 뭐냐면, 오른쪽 원은 SK 하이
하이닉스 반경 8km 정도 선을 그어놓은 거고요. 왼쪽 편은 이제 향후에 또 들어오게 될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박스권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크게 봤다가 작게, 작게 봤다가 크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이고 두 가지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크게 보는 것보다는 작은 지점, 각각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크게 해서 작게 한번 제가 들어가면서 생각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고 결국 접도구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 결국 이 이동남사와 용인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이 라인의 박스권에 갇히는 토지들은 굉장히 좋아요. 크게 봤을 때 어떤 라인들이 좋냐면, 당연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갖고 왔던 영동고속도로 중심으로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IC 인근인 양재 IC 일대, 그리고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JC가 생기는 일대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북쪽에 이 박스권은 영동고속도로 라인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세로도로는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이 중부고속도로 라인도 IC와 도로를 어떻게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 라인 박스권 안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쪽은 당연히 경부고속도로 라인은 예전부터 좋았고 지금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먹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라인들도 당연히 박스권으로 좋아진다. 그렇다면 향후에 반도체 공장들의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안성이라는 곳입니다. 왜 안성이냐면, 바로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가로고속도로인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와 세로도로인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만나는 마둔 JC 인근에 또 JC가 생기기 때문에 사통팔달 기업들은 어딜 좋아하냐? JC 인근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어디든지 물동량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성 지역이 왜 좋아지냐면, 가로도로만 있었던 이곳, 오른쪽과 왼쪽에 물론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지만 이 안성의 완전 끝단에 위치하면서 제대로 된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안성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또 새로운 JC가 생기기 때문에 이 JC 인근 굉장히 좋아지는데, 안성 지역은 차후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이 네모의 박스 안에 세계적인 기업이 두 곳이 들어오고, 여기에 반도체 팩공장만 해도 10개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이 박스권 내에서 형성이 된다. 물론 이 서쪽은 박스권을 벗어나서도 좋긴 하지만요. 향후에 이 중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오른쪽 편은 뭐가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 경기도권에서 이제 일죽 IC 인근은 자연환경 보전 권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좀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큰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자연환경 보전 권역이지만, 제조장이나 창고나 그런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일죽 IC 일대에도 굉장히 많이 포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이동남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를 먼저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을 먼저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이미 삽을 떴기 때문에. 그럼 좀 더 큰 박스권에서 안으로 한 단계만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SK 하이닉스 여기가 1번입니다. 먼저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이동남사로 넘어가도 늦지 않아요. 약간 어려운 점 뭐냐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이동읍과 남사읍은 이미 이동탄역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45번 국도라는 아주 물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아주 핵심적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는 IC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들 보면 물류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격대가 높아서 이곳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 포인트는 제가 용인 SK 하이닉스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이동남사와 SK 하이닉스와 교집합이 일어나는 이 라인에 투자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한남정맥이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등고섬 지도만 봐도 굉장히 높은 산세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한 곳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봤을 때 보면 겹쳐지는 도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중요한 도로는 뭐냐면, 가로도로 중에 이 318번 도로라고 있어요. 이 318번 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도로들 중에 핵심이 되는 57번 도로 라인이 또 굉장히 중요한 도로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로가 있냐면, 이 17번 국도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17번 국도는 양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부터 시작해서 안성,
그리고 죽산, 그리고 광해현, 그리고 아래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물동량의 도로인데,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을 이어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7번 국도 라인에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가 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산면도 공실이 있지만 배관면은 공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없냐면 이 17번 국도 라인으로 많은 기업이 포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근로 인력들이 상권이 형성된 이 배감 시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핵심 도로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 도로 라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곳 같으면 원산면을 설명하다 보니까 원산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접도구역을 원산면 쪽으로 설명하지 않고 제가 안성을 빗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안성의 서운면 라인, 이 57번 도로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녹지지역이 있죠. 주상공록. 그리고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관리지역에 형성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접도구역이라는 겁니다. 접도구역이 뭐냐면 토지 이음 지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어디냐면 앞으로 향후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인해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서운면입니다. 이 서운면 일대도 광활한 농업진흥구역이 IC 앞쪽으로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나 산업단지 부지가 향후에 5년이나 10년 안에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 위성지도고, 왼쪽이 지적 편집도로 똑같은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한 블록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5호 산업단지가 공사 중인데, 이곳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이 아래쪽에 옅은 녹색과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 이게 용도지역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 라인은 뭐냐면 녹지지역,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아래쪽은 뭐죠?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도로변 중에서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57번 도로 라인에 뭐가 보이시죠? 57번 도로 라인에 이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에는 도로변 옆으로 그냥 국유지 빨간색 선만 있는데, 요 도로 라인은 관리지역은 보면 노란색 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접도구역이라는 것인데, 보시면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은 접도구역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런 관리지역에는 이렇게 길게 접도구역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 지도는 없애볼게요. 지금 이 도로변 라인으로 보면은 이렇게 접도구역이라는 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동 남사나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에 도로변에 잘 붙은 이런 조그만한 토지를 만약 사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서운면도 마찬가지인데, 서운면도 지금 보면 이 아래쪽에 서운 입장 IC가 생깁니다. 그럼 현재는 여기는 2차선 도로지만 향후에 IC가 생긴다면, 네이버 지도로 왔는데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여기에 서운 입장 IC가 생깁니다. 이 IC로 인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물동량들은 이 IC에서 내려서 57번 도로를 타고 안성의 4공단, 5공단, 2공단, 3공단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2차선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안성시에서 아직 도로 계획을 잡아놓거나 발표하진 않았는데, 이 2차선은 당연히 4차선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입지가 바로 이곳인데요. 관리지역, 토지 이음 지도로 다시 그곳에 가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는 도로가 확장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조그만한 필지를 하나 샀다. 지금은 접도구역 바깥쪽에 아주 조그만한 건물을 하나 지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 토지 같으면. 근데 이게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뭐도 확장이 되겠죠? 접도구역도 넓어져요. 접도구역이 뭐냐면, 시골에 이런 길들 가다 보면 꾸불꾸불하고 그리고 차가 쌩쌩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도구역이라는 걸 설정해서 도로와 접도구역 사이에는 뭐 하지 말아라? 건축행위 할 수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확정을 지은 곳이 접도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접도구역 바깥쪽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이런 도심 외곽 쪽에 도로에 바짝 건물을 지으면 차들이 이동을 하면서 시야가 방해가 돼서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두 번째로 시골길이라든지 이런 길을 막 세게 달리다가 도로에 너무 가까이 건물을 져놓는다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저속으로 운전을 하지만 이런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다니다가 운전 부주의로 가까이에 있는 이런 건물과의 사고, 건물을 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도구역 안쪽으로는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바깥쪽만 져야 돼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이닉스 라인 주변에 아주 좋은 곳이죠. 57번 도로 라인, 그리고 바로 위쪽에 318번 도로 라인, 이런 곳들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보시면 뭐가 되어 있죠? 바로 접도구역이 전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57번 도로 라인이나 318번 도로 라인 땅을 사고 싶은데, 이런 도로변에 붙은 아주 작은 단필지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용인 SK 하이닉스
컴플렉스 일대에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이 위쪽과 아래쪽에 관리 지역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도로에 잘 붙은 땅을 사고 싶은데 누가 봐도 이 아래쪽과 이 오른쪽 318번 도로와 57번 도로 라인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도로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지 투자를 하는데 총 비용이 적게 그리고 작은 필지를 도로에 잘 붙은, 요즘 같은 경우 그런 땅을 현지에 가서도 찾기도 어렵지만 덩어리가 다 커요. 찾기도 어렵지만 찾았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접도구역으로 가려져 있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을 못 찾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토지를 살 때 일부 큰 면적이면 접도구역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앞쪽에 수용이 된다 해도 도로가 확장돼서 접도구역이 더 넓어진다 하더라도 뒤쪽에 넓은 공간에 땅을 또 갖고 있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작은 단필지들 같으면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큰 건축 행위를 한다 이럴 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지역이 녹지지역이 되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 되고 이런 용도 상향에 대해서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다음 편에서는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민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